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대상입니까? 아니면 발전 대상입니까? 그거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아, 이런 거에 대한 소신도 없고 그냥 읽어야 돼요? 입장 없으세요? 아니요. 그거는 꼭 신중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잘 알고 있지요. 뭘 잘 알고 계시나요? 야, 모범 답안 보시고 이렇게 컨닝하시는데 아니에요. 좀 안쓰럽습니다. 아니, 뭐가 아니에요?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오죽하면 뒤에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도 답변하지 마라, 동문서답해라 이런 쪽지를 준 만큼 무례한 짓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박찬대 정청래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제가 왜냐면 질문을 할 걸 깜빡하고 했어요. 강선우 자진 사퇴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한다. 자진 사퇴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자진 사퇴 형식을 빌려서 자른다 안 자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정무 감각이 남아 있다면 잘라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권력에 많이 도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안 자르고 그냥 한번 밀고 가 보자 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비슷한 사태가 2019년에 조국 사태에서 이미 한번 민주당이 겪었는데 그땐 그래도 정권 3년 차였는데 야 시작부터 이런다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보다 좀 민주당의 위기가 빨리 올 수 있겠다. 안 자르면. 예, 그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요. 자른다 안 자른다. 자진 사퇴 포함해서 저는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저는 그 요즘에 그 저거 전승절 안 가고 하는 거 보니까 자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뭐야? 전승절은 왔다 근데 갔다 해 왜? 안 간다고 한 거는 아니고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거고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SBS에서 당대표 토론회에서는 정청래 박찬대가 둘 다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간보고 있네. 어떤 네. 결정을 내리든지 당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강선우가 낙마할 가능성, 뭐 자진 사퇴든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하든 그럴 가능성이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자, 다시 정리. 강선우 낙마로 정리합시다. 질문을 다시 바꿀게요. 강선우 낙마 한다 안 한다? 저는 한다. 한다. 저도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선우 낙마에서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정은경까지 가야 된다. 자, 그러면 강선우 낙마 한다. 이진숙은 이진숙은 버리는 패지. 이진숙은 무조건이에요. 이진숙이 1순위, 강선우가 2순위. 왜냐면 여기까지 가야 이진숙은 돼. 민주당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끌고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거고. 근데 이제 강선우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대통령이 총애를 했던 그리고 의원들끼리 또 그 끈끈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 삼선 못할 것 같다라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장관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치 인생 끝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동료들의 그 애틋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90%가 저는 그러니까 이진숙은 한 90%, 95%. 근데 아까 강선은 한 60% 정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린 그러니까 거였어요. 이진숙은 거의 90% 이상인 것 같고 저도 이진숙 한 명은 낙마를 할 것 같고 강선우는 할지 안 할지는 진짜 근데 저는 한다 쪽이 조금 더 지금은 높긴 해요. 예. 그래서 강선우까지 받는 걸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한 명 더 가야 된다. 아 근데 나는 사실 이 정은경이라고 두 생각합니다. 명이 너무 온 뉴스를 다 잡아먹고 있어갖고 되게 답답한데 저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분 지금 막 북한 주저가 아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도 아니 북한에서 지금 남한 인권법이라는 거 제정해서 지금 우리 그 남쪽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면은 뭐 좋겠냐 이런 얘기하고 천안함 폭침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일부 장관이 뭐 통일부 지금 이름도 바꾼대잖아요. 근데 또 그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그 김영훈 후보자도 본인도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같은 생각이다. 주적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한 부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인 거잖아요. 국무회의의 구성원인데 이런 분들이 들어간다는 게 더 저는 좀 불안하고 이거를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 같은데 이 강선우, 이준석이 모든 이슈를 다 먹고 있어갖고 이게 언론에서도 거의 다룰 시간이 없어요. 뉴스는 1시간이 맥시멈인데 다루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제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검증이 지금 조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조현 장관 후보자도 지금 그러는데 어쨌든 이 태양왕 정동영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태양왕이시지만 생계가 어려웠대요. 뭐 루이 14세 이후에 다시 한번 등장하셨어요. 우리 태양왕께서. 근데 맞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계로 정치를 시작했어요. 맞아요. 정통이라고 거기 정치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 거기 정동영 후보의 상근 부대변인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계파의 수장이었던 분에 대한 일종의 보은 인사라서 그치. 이거는 절대 철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는 야당으로서 약간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 진짜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이진숙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강선우 반반 좀 넘게까지 왔으니까 2명이면은 선반까지는 아니어도 평타는 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저는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한 명 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3명까지만 가면 되는데 저는 그 세 번째가 평창 정은경 선생, 시젠 정은경 선생 같다. 그래서 어제 평창까지 갔다 온 거예요. 이게 세 번째를 우리가 가야 된다. 이제 둘까지는 왔으니까 그게 이제 평창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이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게 힘들 정도인데 그래서 강선우와 그 이진숙을 두고 있다. 빨리 정리를 안 하고. 왜냐면 이분들이 맞아요. 이슈를 다 잡아먹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통일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이거 좀 다뤄야 되는데 답답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른 후보자들의 의혹을 덮어버리는 이런 효과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여기가 블랙홀이에요. 여기서 그냥 뭐라고 하죠? 무녀 욕바지 무녀 있잖아요. 욕바지 무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다 다음 주 정도까지 좀 버티다가 그때 뭐 자진 사퇴를 하든 뭘 하든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후보자들도 너무 문제가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그놈의 보은이 되게 많아. 아까 그 정동영 그래요, 장관도 맞아요. 얘기했는데 네. 네이버에서 3명이나 이렇게 막 대통령실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2명은 장관으로 오고 두산에서도 장관 오고 그래서 진짜 황당해.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강선우 후보자는 낙마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긴 한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놔두는 것도 괜찮아요. 마치 당대표가 정청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예, 아니 그리고 근데 강선우 후보자는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 쪽 분들 톡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그 보좌진 협의회 전임 회장단에서도 자진 사퇴 요구하고 그리고 익명으로 보좌진들도 현직 보좌진들도 좀 문제 있다는 형태로 뭐 인터뷰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니까 그거 색출하고 있어요 지금.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누가 지금 그런 거를 하고 있을지 어느 의원실인 것 같은데 어떤 성향의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서 보좌진 이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맞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이게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윤석열 정부 때 우리 당에서도 조금 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권 초에 벌써 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이재명 정부의 앞길이 좀 어두울 것 같다. 의외로 우리가 지금 반전의 포인트를 조금만 저기 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좌진협의 역대 보좌진협의회 전직 보좌진협의회 회장단들을 색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강선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좌진협의회예요? 전직 보좌진협의 그러니까 회장단? 저는 이분들이 전직 회장인지 모르죠. 네. 그런 것들이 막 보여갖고 네. 이름을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분들도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미친놈들이네. 죄송합니다. 근데 뭐 민주당이 잘못할수록 우리한테는 또 기회가 오는 거니까. 자, 그리고 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다른 거는 뭐 예상했던 바였고 다 어이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저거 있네 좀 봅시다. 뭐요? 보좌관의 반란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뭐야 저게? 저런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네, 한번 볼게요. 보좌관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보좌관의 반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일부 사람들은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상당수가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반성한다 이렇게 되게 보고 있는 거지만
저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응? 저 방, 그러니까요. 야, 이게 진짜 야, 어마어마하네. 친민주당 커뮤니티에서 보좌관 반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얘기한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보좌관 출신이느냐? 어? 이게 다 보좌관 출신 의원들. 이 의원들의 이름을 딱 거명하면서 이 보좌관 출신 의원들, 이게 보좌관들의 반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야, 이게 시작됐네.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네. 아, 민주당, 야, 빠르네. 저는 이제 이게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초기를 생각을 해보면 2017년과 18년에 문재인 정부로 철옹성 같았어요. 그때 당시 우리 당은 진짜 암흑을 헤매고 있었고, 뭐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랑 쪼개져 있는 데다가 뭐 완전히 진짜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때 민주당은 어땠냐면 그때 막 도보다리 막 건너고 막 김정은이랑 문재인 대통령 막 도보다리 예. 건너고 판문점에서 트럼프랑 셋이서 막 뭐 하고 있고, USB도 그리고 전달하고. 네, USB도 전달하면서 세상 무서울 게 없었죠. 탁현민 막 무슨 쇼 같은 거 계속하고 그러면서 적폐 수사는 또 얼마나 셌습니까? 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뉴스 터지고 그 사정정국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까지 정말 민주당은 함락이 안 되는 그런 요새 같았고, 오죽하면 이해찬 총리가 100년 정권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욕을 좀 맞아요. 먹으니까 20년 정권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5년 만에 끝났잖아요. 근데 그게 2019년부터 딱 쓰러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초반에 물론 지금 그 지지율이 높기는 하지만 시작부터 인사참사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 보좌관 색출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오래 못 갈 수 있겠다. 윤석열 정부가 3년 했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2년 하고 5년 채워서 다시 정상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내각제 하는 겁니까? 내각제예요, 내각제? 정상 사이클로 다시 들어가는 걸로. 아니, 이진숙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벌써. 자, 이진숙 얘기할게요. 이진숙 교육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는 뭐 논문 표절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별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니 워낙 거짓말 같았고 워낙 거짓말이고 너무 회피하고 정말 자꾸 변명하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그러니까요. 완전히 착취하고 제자들의 제자들 지금 논문들을 학위 취소되게 취소되게 생겼어요. 만드는 막 이런 발언까지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정말 진짜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까지 네.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자세였어요. 조정훈 의원이 질문을 막 하는데 뒤에서 계속, 이게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가 현안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질문을 막 하니까 뒤에서 계속 막 쪽지를 갖다 줬는데 그게 사진이 딱 찍혀버렸잖아요. 아, 야, 그 짝 쪽지 좀 우리 좀 제작진 분들 좀 보내주세요. 야,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고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답변하지 마세요.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는 동문서답하십시오. 이게 지금 교육부 공무원들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테 인사청문회에서 이걸 커닝페이퍼라고 주면서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거를 뒤에 쪽지라고 지금 주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요. 인사청문회에서 있어서 될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결국 교육위원장이 가서 메모 확인한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문제 제기한 게 사실이다라고 인정도 했고 이게 지금 사진까지 나오고 있는데 참담하죠. 야, 고민정 의원이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잘 모르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하고, 어제 고민정 의원이 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여러 가지로 좀 큰 소리를 내서 그것도 뉴스에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진짜 쪽지가 이런 형태로 청문회에서 나온다는 건 정말 초유의 상황이다. 아니, 특히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아니 뭐 제일- 보내봤어야 알죠. 제일 충격적인 게
나이스도 몰라. 맞아. 돈을 어떻게 봤어야 나이스를 알죠. 몰라. 아니 애를 보내봤어야 알죠. 그렇지. 애를 보내봤어야 알지. 뭐 네. 6억 2천만 달러? 아니 그러니까 62억 주고 딸 둘. 62억이 아니라 그 62만 불인가? 그 지금 돈으로 치면은 한 10억 그 정도의 10억 정도 환산하면 10억 정도 네. 두고 딸 둘을 외국에서 유학 시켰으니까. 근데 심지어 그것도 대학원은 아니에요. 대학원 학비랑 생활비는 빼고 그 전에 것만 해서 한 10억 정도 들었다. 학교도 야. 엄청 좋은데 보내고. 어제 민주당 한국의 패널이랑 교육 시스템을 토론을 하다 모르는 보니까 거지.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때 그 박진영 부원장 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난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데 딱 느꼈지. 아 이진숙은 버리는 카드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꼭 총장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바로 달아붙였죠.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을 아는 사람을 하시라고 다음에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그냥 사실상 자르는 걸 전제에 깔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총장을 꼭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진숙은 100%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남대가 충남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총장 출신이 교육부 장관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학교에서는 큰 어떤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증인을 원래 신청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논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면 제가 충남대 총장 될 때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미 검증 받았습니다. 이 얘기가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였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논문 검증 위원장 했었던 연구윤리 위원장 했던 분이 그 응용화학과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진숙 후보자가 딱 총장이 되니까 바로 기획처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직을 진짜 기획처- 핵심 보직을 받은 거야. 그리고 기획처장을 하고 나중에 또 총장 후보에도 막 나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을 불러야겠다. 그때 제대로 논문 검증이 됐는지 하고 이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에서 충남대에서 그 위원들 명단을 비공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아마 조정훈 의원실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위원장이 누구였는지 특정을 했어. 그리고 다시 이제 하니까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갔다는 거야. 14일부터. 출장 갔어요. 14일부터 베트남으로 20일까지. 갔대요? 갑자기 몰라. 가서. 하여튼 갑자기 출장을 갔대. 갑자기 나 어디 지금 가는지 이러고 있는 알아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네? 어디로? 일본. 아니 갑자기 멀다, 출장을 멀다. 갔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제가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이 또 관련된 그 영상을 좀 준비하셨는데 저는 이 이진숙 후보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강선우 후보자는 정말로 뭔가 굉장히 진지한 듯 뭔가 정말 반성하는 듯 뭔가 굉장히 막 이렇게 표정이랑 진지하고 말투가. 표정과 말투가 뭐 굉장히 진지하게 김민석 후보자 때는 좀 비슷해요. 뭐 자료랑 막 내용은 없는데 막 눈은 이렇게, 내리깔고. 이 눈이 내리깔고면서 뭐가 진지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얘기를 해. 하지만 시간만 지나면 거짓말로 들통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고 이진숙 후보자는 해맑아. 아 진짜 해맑아요. 해맑아. 심지어 자료도 많이 냈어요 이분을. 해맑고 뭔가 즐거워. 네. 즐겁고 나는 너무 즐거워 해피해 그냥 막 이분이 뭐 28살인가 29살에 박사학위 교수가 되었다면서요. 그렇구나. 그냥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대우를 항상 이렇게 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대우받고 산 거야.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즐거워. 나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해피한 것 같아 그냥. 그래서 뭐 질문을 하고 막 그냥 욱박질러도 그냥 뭐 난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막 그 톤이 올라가 있더라고. 근데 결과는 아웃일 것 같아. 어떡하지? 애초에 라인이 아니니까. 제일 먼저 아웃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즐기시는 것 같아. 한번 보시죠. 장관 후보 정도 되시면 교육 전문가라고 주장하시니까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발전 대상입니까? 그거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보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소신도 없고 그냥 읽어야 돼요. 입장 없으세요? 아니 그거는 꼭 그 신중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후보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잘 알고 있지요.
뭘 잘 알고 계시다. 야, 모범 답안 보시고 그렇게 컨닝하시는데 아니에요. 좀 안쓰럽습니다. 아니, 뭐가 저- 아니에요.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멈추시는 게 맞습니다. 오죽하면 뒤에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를 불안해하면서 답변하지 마라, 동문서답해다 이런 쪽지를 준 만큼 무례한 짓을 하겠습니까?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게 이것저것 모범 답안 줬는데 모범 답안이 그런 거잖아요. 아까 저희가 알려드린 것처럼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세요. 시간을 가지시고요. 동문서답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지 마세요. 그대로 하잖아, 그대로. 그러면서도 계속 웃으면서 해피해. 그냥 해피하고 그냥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떡하냐? 네, 아니 그러니까 강선호 의원도 이진숙 후보자도 우리가 뭐 불쌍할 이유가 없는 게 그래도 여기서 낙마해도 국회의원이고 여기서 낙마해도 교수예요. 그녀 받은 교수예요. 그러니까 뭐가 불쌍해? 그냥 가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사회적 지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안타깝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이러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아니, 경마왕님 너무 웃겨. 네. 이진숙 저장명 봤는데 참 애교스럽더라. 이재명이 좋아할 타입이야. 아니요 그래도 안기령을 못 이겨요. 우리 강림 안기령을 선생님들 못 진짜 이겨. 네, 그래도 아 안 경마왕님이 돼. 네. 가끔씩 촌철살인을 빡빡빡 이렇게 팍팍팍 넣어주셔. 그래서 촌철살인이 팍팍팍이야 진짜로.